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사를 잘 마쳤고요. 짐 정리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한 집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집 내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집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집에 대한 간략한 정보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그리고 월세를 조금 깎는 팁 같은 거. 먼저 이 집은 홍콩섬에 위치해 있고요. 크기는 457 스퀘어 핏이고 한국의 평수로 따지자면 12.8평 정도 되는 크기예요. 월세는 15,000 홍콩 달러고요. 한화로 치면 한 215만원, 20만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뉴 테리토리 이스트 그 신계 동편에 있는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집을 1순위로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조건이나 상황 뭐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서 아쉽게도 그쪽 집은 구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봐두었던 집 3군데 중에 남편이랑 상의를 해서 이 집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집을 구할 때 먼저 2개의 웹사이트를 참고했고요. 한 개는 하우스 730이고 다른 한 개는 28HSE라는 사이트예요. 이 2개의 사이트가 그래도 매물이 많은 편이고 둘 다 영어를 잘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먼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홍콩의 전반적인 그 동네별 집 시세하고 크기 이런 거를 정보를 쭉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을 하고 버젯 저희가 낼 수 있는 월세 한도치 정도를 설정을 한 다음에 집을 쭉 훑어봤고요. 그 중에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그거를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정보, 그 전화번호 같은 게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그 집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여줄 때 그 매물 한 개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크기의 집을 이 위치에서 원하는데 혹시 다른 매물이 더 있으면 함께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같이 다른 집들을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집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집들을 봤는데요. 거의 40개 정도의 집들을 봤고, 이렇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보면 집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도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콩에서는 그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집을 보면 이런 서류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2장짜리 서류가 있고 개인정보를 한 장에 적고 한 장에다가는 어떤 집을 받는지 날짜 뭐 이런 계약 조건,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이 한 달 월세의 절반, 집을 계약하는 입주자가 한 달 월세의 절반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한다 하는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한 중개사무소 말고 여러 개에다가 물건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혹은 이 집을 보고 그 집 주인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적고, 이 받던 집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만 계약을 하겠다 하는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종이에요. 이렇게 집들을 둘러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집 주인이랑 가격을 협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집 주인한테 뭐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중개사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집값을 좀 깎아줄 수 있겠냐라는 선 제안을 하게 되고요. 절반 정도는 이 과정에서 뭐 300에서 500 그 홍콩 달러 그 정도의 값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 주인에 따라서는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깎아줄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주로
제시하는 방법은 1년치의 월세를 선불로 낼 테니까 얼만큼 가격을 조정해 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치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했을 때 저희는 항상 그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있었고 실패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집을 구매할 때 모기지라고 이렇게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거를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 주인들도 아마 그 돈을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갚으면 이자를 좀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신용도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치의 월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그래서 좀 가격 협상이 조금 쉬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협상까지 다 마쳤으면 이런 Tenancy Agreement이라는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집 주인과 집을 임대하는 세입자 사이에 Tenancy Agreement이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서류는 이 공인중개사까지 정보가 들어있는 이 3자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Tenancy Agreement도 있어요. 이것도 작성을 해야 돼요. 그 Tenancy Agreement 서류를 작성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이거가 이 집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고 얼마의 값을 지불해서 구매를 했고 다 뭐 갚아져 있고 아니면 아직 갚는 중이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셔서 계약하는 사람이랑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집주인이 여러 명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꼭 잘 확인하시고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스탬프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아마도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거인 것 같고 저도 정확한 정보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런 스탬프를 받고 스탬프에 관한 확인서 이런 거를 에이전이 준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집의 대문입니다. 이렇게 철제로 되어 있는 문이 있고 이 사이에 특이하게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때만 잠깐 지나가는 공간이라 여기다가 조립식 신발장을 넣었고요. 이렇게 옆에 남는 공간에다가 우산을 걸어 두었고 정말 홍콩식의 공간 활용법이에요. 그리고 이 철문 안쪽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현관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은 원래 제 옷장에 달려있던 거울인데 지금 옷방이 굉장히 좁고 물건이 많아서 전신 거울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떼어서 이 현관에다가 두었고요.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면 보이는 거실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 현관 왼쪽으로 문이 한 개 있는데 저기가 부엌, 그리고 현관 오른쪽으로 문이 3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화장실이고 저 안쪽 2개가 방이에요. 화장실은 그냥 평범한 홍콩의 화장실 모습입니다. 여기에 세면대가 있고 이 집은 거울 뒤에 수납하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쓰는 물건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너저분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밑에는 수납장 있고 샤워부스, 변기, 창문 뭐 이런 모양이에요. 샤워부스는 저희가 이사 올 때 집주인이 새 걸로 교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이고 창문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장실에 창문이 없으면 홍콩 날씨가 굉장히 습해서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있는 거 중요. 화장실 앞에는 잘 안 쓰는 공기청정기가 있고 이거는 저희 집에 제가 키우는 토끼 송이 씨를
화장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리기 위한 가림막입니다. 이렇게 송이 씨 놀이 시간에는 이렇게 막아놓고 송이 씨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접어두고 있어요. 그 다음은 반대쪽 공간. 현관문에 들어오면 왼쪽에 있는 공간이고요. 일단 여기는 이것도 토끼 송이 씨를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원래 소파 옆에 있던 그 카우치 그런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방 올려놓고 이런 뭐 장 보고 오면 그런 거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에 들어가는 입구 옆에 냉장고를 두었는데요. 이거는 제 냉장고고, 왜 여기다가 두었냐면 부엌에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제 냉장고가 키가 커가지고 그 자리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밖에 둘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송이씨 밥, 뭐 제 시리얼, 잼 뭐 이런 거 실온에다가 두기는 하지만 너무 더운 데에다가 두지 않아야 되는 음식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가 두었고요. 여기가 저의 부엌입니다. 일단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있는 거는 냉장고고요. 그리고 수납장들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 싱크대가 일자로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2구짜리가 있고, 이것도 제가 이사 들어올 때 집주인이 새 거로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고, 이 부엌은 공간 자체는 넓기는 한데 이렇게 표면이 있는 뭔가를 놓을 수 있는 선반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따로 여기에다가 양념을 놓을 수 있는 바퀴 달린 선반을 두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를 하면서 양념을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해두었어요. 들어가면 싱크대 있고, 여기는 그릇 건조대 있고, 뭘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세탁기 위에다가 이런 메탈로 된 선반을 두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에어프라이어도 놓고 전자레인지도 놓고, 위에는 전기 포트하고 밥솥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옆쪽으로는 제가 키우는 식물들이 이렇게 선반에 있고, 제가 그 전에 살던 집이 발코니가 있어서 식물을 하나둘 사다가 보니까 식물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이 안에 있고 나머지 반은 창 바깥쪽으로 이렇게 식물을 놓을 수 있는 화단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두고 있어요. 그 앞에는 제가 원래 쓰던 빨래 건조대가 여기 있고, 이 집은 발코니가 없는 대신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봉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봉에 빨래를 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빨래를 이 훅 같은 데에다가 걸어서 영차 이렇게 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에 이렇게 창이 나 있어서 여기로 사람이 지나다니진 않겠지만 혹시나 누군가가 지나갈 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고, 이거는 제가 그냥 하얀 천에다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집은 부엌에 창문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집에 창문이 많다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쭉 창문이 있어서 굉장히 밝고 환기도 잘 될 것 같더라고요. 부엌은 이렇게 하고,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냉장고 옆에는 송이씨 집이 있고요. 송이씨가 앉아있네.
송이씨 안녕하세요. 송이 지금 잘 시간이어가지고 활기차지 않네요. 이쪽 창 밖으로는 이렇게 식물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꽤 크게 있어서 여기서 제 식물들을 주로 대부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송이씨 집 옆쪽으로는 저희 식탁. 홍콩에서는 접이식 식탁이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공간이 작고 그 작은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서 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실 공간이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식탁을 그냥 놓을 수는 없고 대부분 접이식 식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소파가 있고 소파 옆에 있는 저 플랫폼은 건물 실평수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저게 많으면 그만큼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 지어지는 집에는 방마다도 다 저 플랫폼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지어진 지가 조금 오래된 집이어서 거실에만 한 군데 있고 방에는 없어요. 이 소파 옆쪽으로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을 놔뒀는데 그 이유는 송이 씨가 새로운 곳 탐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다 여기저기 뛰어넘고 올라가 보고 하는 터라 이렇게 가려두지 않으면 위험한 게 많은 책상 쪽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개로 막아놨고요. 이 플랫폼에 있는 천 같은 것도 송이 씨가 미끄러질까봐 깔아두었어요. 소파가 이렇게 있고 책장, 제 책상, 남편이의 책상이 있고요. 여기에도 송이 씨가 책상이랑 옷방 쪽으로 가지 못하게 가려놓는 철망이 있어요. 저 까만 박스는 덤벨 세트인데요. 저게 뜬금없이 여기에 있는 이유도 이 철망을 문 쪽으로 두었을 때 저 뒤로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예요. 아니면 송이 씨가 철망을 그냥 쑥 밀고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걸로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해줘야 돼요. 책상 쪽은 좀 너저분하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제 책상에는 그냥 책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것들, 엄마가 만들어주신 인형 뭐 이런 게 아주 잔뜩 올라가 있고요. 남편이의 책상은 패스. 그리고 이쪽으로는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왼쪽은 저희가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은 침실이에요. 옷방도 엄청나게 뭐가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원래 이쪽 벽면에 창이 있었는데 그 전 집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옷방에 있는 창을 한 번도 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 집에서는 창을 다 가려버리는 식으로 물건들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는 책장이 있고 문 왼쪽으로는 옷을 걸 수 있는 봉을 설치해놨고 여기는 철제 프레임을 2개 짜서 이런 뭐 살림살이 같은 거 옷 같은 거 정리를 해뒀고요. 오른쪽은 제 옷이 이렇게 걸려있고 그리고 빨래 색깔 구분해서 넣어둔 거 문이 달린 작은 장들 그리고 이게 제 옷장이에요. 옷방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 여러 짐들을 넣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감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창가 커튼으로 쓰던 이케아에서 산 레이스 커튼을 천장에 봉을 설치해서 달아서 이렇게 가려두었어요. 너무 꽉 막힌 색깔로 가려두는 것보다 반쯤 비치니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옷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침실. 침실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침실은 정말 별거 없이 침대, 화장대, 장식장 이렇게가 다예요. 침대는 더블베드 사이즈고 가로가 150 정도.
그리고 화장대, 그리고 장식장. 이게 다랍니다. 오후에 해가 들어올 때는 이런 정도예요. 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커튼을 쳐놔야 돼요. 송이 놀이 시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닥은 미끄러우니까 송이씨 미끄러지지 않게 카펫을 깔아놨는데 카페트는 아직 마음에 드는 거를 못 찾아서 이렇게 막 다른 모양으로 깔려져 있어요. 송이씨 구석에서 쉬고 있어요. 귀여워. 이렇게 제가 이사 온 집을 소개해 봤는데요. 홍콩 집값이 정말 비싸죠? 이렇게 작은 집에서 이 정도의 월세를 지불하고 살 거라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었는데 홍콩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이구나 하고 만족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은 참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의 홍콩에서 집 구하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집 구하기 영상은 아마도 빠르면 1년 후 아니면 2년 혹은 더 이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일상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